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상속분, 네. 상속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피상속인께서 사망을 하시면 상속 재산을 갖고 상속인들이 이제 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자기의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상속분이 얼마인지를 안다면 서로가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계산법은 이게 제가 민법과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1009조에서 오늘은 조금 이제 과거에 너무 붙이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조금 띄워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지금 촬영한 지가 좀 됐는데 개인적으로 좀 되게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내일 또 이제 집안에 또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다른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 못 올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1009조는 이 동순위, 같은 순위는 동일하다. 이 동일하는 게 이제 법정 상속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 이건 자녀죠. 자녀보다 0.5를 더해준다. 그래서 그 0.5를 5할.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5할이라고 표현합니다. 를 더해준다. 더해준다. 직계존속. 요거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5할을 더해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할은 0.5%입니다. 0.5입니다, 이게. 그래서 50%가 되겠죠. 그러니까 0.5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아직도 어깨가 조금 안 났습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1명, 2명, A와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0.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 합계는 3.5가 되죠. 그래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1.5분의 3.5가 되고 자녀 A는 1분의 3.5, 자녀 B도 1분의 3.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5 하다 보면 귀찮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15인지 아니면 1.5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다. 그래서 3분의 7, 이것도 7분의 2, 이것도 7분의 2.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실은 법정 상속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는 7분의 3을 갖고 자녀들은 각각 7분의 20 갖습니다. 이 자녀 A와 B는 장남, 아들, 딸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법정 상속분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한번 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C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0.5가 되죠. 1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4.5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4.5분의 1.5. 여기도 4.5분의 1. 여기도 4.5분의 1. 네, 4.5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소수점을 안 씁니다. 그래서 9분의 3. 네, 여기는 9분의 2. 네, 9분의 2. 여기도 9분의 2.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법정 상속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수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재산에 법정 상속분을 반영해서 내가 취득할 금액은 법정 상속분액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이제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예. 재산 규모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가 받는 거는 이겁니다. 법정 상속분액을 받습니다. 예. 자, 여기에 피상속인이시고 예,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A와 B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 3분의 7, 2분의 7, 네, 2분의 7입니다. 자, 만약에 전체가 7억이다. 상속재산이 그럼 어떻게 되죠? 네, 7억 곱하기 3분의 7을 하면 네, 3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7억 곱하기 2분의 7 하면 2억.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2억을 받아가서 총 7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는 그 민법이 공평하게 예, 옛날에 뭐 장남 1.5 예, 아들들 1 또는 장남 1.5 아들 1 그리고 그 시집간 딸은 0.25 시집 안 간 딸은 0.5 네,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동일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누면 7억이면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피상속인께서 여기에다가 예, 옛날에 그 2억을 예,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를 빼고 계산하면 여기는 자 A죠. 네, 더 2억. 네, 4억을 가져갑니다. 이게 원래 아버지 재산은 이 사람의 재산은 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큰 자녀한테 주다 보니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불공평하게 됩니다. 이게 2억 받은 놈이나 하나도 안 받은 놈이나 똑같이 법정 상속분을 곱해버리면 이게 사실상 실질적인 형평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뭐 판례라든가 뭐 민법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재산 분할의 대원칙은 공평과 형평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전제로 하는데 이게 불공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되냐? 이제 1008조가 나옵니다. 요게 특별수익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2억을 받아간 게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상속분에서. 자, 그러면 아까 여기는 자 7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아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증여가 했으면 그거를 뺀 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 이 대상은 여기다가 사전 증여를 더합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이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7억이었으니 합이 9억이죠. 네. 요거는 상속 7억과 증여 2억을 합친 겁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상속 분쟁이 막 일어나다 보면 이 A 같은 경우, 야, 그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고 그건 따지지 마라.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 준 걸 왜 지금 얘기하냐. 남은 거 갖고 공평하게 나누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뭐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게 아니죠. 마치 그러면 7억이었는데 아버지가 9억이게 지가 만약에 5억을 받았습니다. 네. 남은 건 4억입니다. 이게. 그래서 9억이죠. 이게 4억 남았어요. 여기가 5억 받아갔습니다. 지가. 그러면 뭐야? 이 4억 갖고 이 비율대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칩니다. 네. 계산할 때 합쳐서 공평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9억이면 이게 9억이니까 헷갈리네요. 네. 이거를 3억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억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7이죠. 7. 14억. 예. 전체 14억 하면 예. 7억 보겠습니다. 7억. 예. 그래서 요거를 14억으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원래 7분의 3이니까 이건 6억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4억이 됩니다. 자. 네, 4억이 됩니다. 이래서 14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이래서 14억이 되는데 어머니는 받은 게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 1008조는 그 증여받은 게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의 상속분만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없습니다. 여기는 7억을 뺍니다. 그렇죠? 여기도 없죠. 자, 여기 오히려 마이너스 3억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남은 재산은 A 빼고 예. 배우자가 자녀 B가 예. 나눠갖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들어가면 이제 뭐 안분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예. 너무 복잡하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7억이 있었습니다. 6억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억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여전히, 그렇죠? 7분의, 이게 6억, 상속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7억이고, 네. 상속 6억에 더한 거 증여가, 네, 1억입니다. 네. 자, 3억 갑니다. 여기 2억 갑니다. 여기 2억 가는 게 맞죠? 원래는. 자, 빼기 0입니다. 빼기 1입니다. 빼기 0입니다. 자, 3 나가죠? 그냥 여기 1 나가죠? 여기는 그냥 2 나갑니다. 뺀 게 없으니까 여기는. 자, 합이 6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3억 가져가고 네, 남은 6억에서 3 가져가고 A는 옛날에 1억 받았으니까 요거 받았으니까 1억만 가져가는 겁니다. 자, B는 받은 게 없죠? 그래서 그대로 2억 가져가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우리는 수정된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예. 수정된 상속분. 아까는 이제 이거 기준은 법정 상속분액이고요. 예. 요거는 수정된 상속분액. 예. 비율로 따지면 상속분이고요. 예. 그 금액으로 따지면 예. 수정된 상속분액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1008조 특별수익은 까는 겁니다. 이렇게. 예.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상속분에서. 예. 요거를 수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막 경우의 수가 막 생기면 좀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수식으로 머리에 딱 집어넣는 게, 예, 안 잊어버립니다. 상속재산 더하기, 예, 증여재산입니다. 곱하기 법정상속분입니다. 자, 이렇게 큰 가로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 예, 법정상속분액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피상속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서 빼기 그 해당 상속인, 네, 그 상속인이죠. 아까는 A, 예. 해당 상속인의 사전증여를 뺍니다. 예. 옛날에 받은 거 있으면 그거 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수정된 상속분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상속재산 다 전부 합치고 거기에다가 증여재산 다 합칩니다. 이게 뭐 A가 받을 수 있고 B도 받을 수 있고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안 받은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합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값에다가 그 상속인이 받은 걸 뺍니다. 빼면 그 상속인이 받을 상속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예. 자, 그런데 요건 이제 상속분에서 까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에 원래 우린 그렇잖아요. 예. 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빚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나누기가 있습니다. 빼기가 있으니 이렇게 플러스, 예. 플러스 뭔가가 있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1008조의 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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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조인데, 이게 바로 기여물입니다, 기여물. 예. 이런 거죠. 10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자. 아까 상속으로 아파트 10억이 있습니다. 10억짜리. 네. 근데 이렇게 있는데 A, B가 있습니다. 옛날에 피상속인께서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8억, 7억밖에 없었습니다. 7억. 마이너스 3억이 부족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 효자인 B가 3억을 보태줍니다. 이렇게 보태줍니다. 자, 원래 아버지는 7억밖에 없었는데 3억을 보태준 겁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똑같이 나눠져 갑니다. 이렇게 뭐 자녀 A와 B가 1:1. 그럼 B가 억울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이 10억은 내가 3억을 보태서 10억이 된 거거든요. 네. 억울하죠. 이런 경우에 이 3억을 기여분으로 인정합니다. 기여분. 그래서 10억에서 빼기 3억 해서 7억 에다가 곱하기 이제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쭉 곱하면, 자, 그리고 나서 B에게 비법정에다가 법정상속분에다가 더하기 기여분을 더해줍니다. 3억, 여기 2억이죠. 아까로 따지면, 네. 이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민법 1008조의 2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네. 여기서 재산은 이게 뭐 증여재산이 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리지 않습니다. 뭐, 채무를 갚아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네.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네, 이렇게 마련한다는 거죠. 유지하거나, 네, 까먹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 외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또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간병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 물론 이제 뭐 실무를 하다 보면 뭐가 특별하냐? 특별한 게 이게 뭐가 특별하냐?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지 얼마나 인정할지는 뭐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수익을 빼줍니다. 사전증명.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에다가 기여분을 더해줍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받는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라는 거는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물론 여기서 뭐 분할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 방법. 똑같이 뭐 n분의 1로 할 거냐, 뭐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분의 몇씩 나눠가질 거냐, 아니면 이거 내가 갖고 돈 준다, 또는 뭐 이 부동산 내가 갖고 저 부동산 네가 갖고 차익을 정산한다, 뭐 이런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나와줘야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상속재산 분할은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겠습니다. 자,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여재산을 더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빼기 상속채무 있지만 뭐 실제로 피상속인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을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곱하기 법정 상속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아시겠지만 1.5111입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액이 나옵니다. 분액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빼기 사전증명 뺍니다. 물론 이제 각각 상속인의 그겁니다. 이거는 A가 받은 거는 A 컴 빼준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기여분 더합니다.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이게 상속재산 있죠. 빼기 기여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법정 상속분액을 구할 때는 처음부터 뺍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기여분 자체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0억인데 3억이 기여분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10억을 넣는 게 아니고 법정 상속분 계산할 때 이게 7억을 넣습니다. 10억 마이너스 3억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3억이다 이러면 이 전체 값은 상속재산 10억에 사전증명 3억이 아니고 이걸 3억을 뺀 나머지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여분 빼고 특별시 사전증명 더하고.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 요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여기 마이너스 해주는 겁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요거 마이너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요거 인정된 상속인한테 기여분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정 상속분에 여기까지가 수정된 상속분.
네, 여기 마지막이 이제 구체적 상속분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사실상 이거 구하려고 하는 재판입니다. 네. 네. 이거 가지고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로 실무 들어가면 네, 이거 갖고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이거 법정상속분은 어차피 민법 규정에 딱 나옵니다. 이거. 네. 아까 말씀드린 2.5, 111 상속재산 이거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에 신고도 해야 되고 딱 피상속인 명의니까 이거 딱 나옵니다. 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 싸우는 거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마이너스 할 거냐 플러스 할 거냐. 네. 이거 두 개가 싸웁니다. 내 거는 인정되면 까이니까 소래니까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숨깁니다. 얘기 안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 먹어야 나한테 유리하니까 상대방이 증여받은 건 적극적으로 밝힙니다. 막 계좌 조회하고 밝힙니다. 이거를 사실 조회하고 과세정보 제출명령하고 이래서 밝힙니다. 자, 기업은 그래서 이제 나는 부인하고 쟤는 이제 증명합니다. 요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기업은 들어갑니다. 난 정말 열심히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님 음식 해다 드리고 간병해 드리고 용돈 드리고 쟤네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비난이 들어간다. 저쪽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본인한테 매달 100만 원을 드렸는데 다른 상속인들도 똑같이 100만 원을 드립니다. 동생도. 그럼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나는 100만 원을 드렸는데 쟤는 10만 원도 안 줍니다. 나만 혼자 계속 용돈 드리고 찾아오고 있고 간병하고 다 합니다. 그럼 내가 이게 형평상 특별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잘하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공평이니까. 나는 잘했는데 제가 못하면 내가 이제 특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비난합니다. 이게 서로 잘했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합니다. 이 재판 가면. 그래서 재판 끝나면 남보다 못한 관계 됩니다. 많이 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어차피 재판 끝나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증거. 주로 증거입니다. 이거.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간접 증거가 80%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40%가 증거고 60%가 정황입니다. 그냥 이건. 왜냐하면 특별하다는 것 자체가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증명은 딱 나옵니다. 부동산 얼마, 현금 얼마 나옵니다. 이게. 뭐 계좌이체 쓰면 계좌이체 얼마 딱 나옵니다. 물론 뭐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기업을 인정한다. 아니 뭐가 특별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무지하게 잘했으면 판사님이 엄청 감동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런. 그럼 30%. 근데 가만히 보니 잘하긴 잘했는데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헬렌이 안 해주려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10%입니다 이거. 그래서 기업은 뭐냐? 감동의 정도입니다. 이 감동은 신금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 간단하게 보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속 재산에서 기업원을 빼고, 근데 협의할 때 이 기업은 잘 반영 안 됩니다.
이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증여. 상속재산에다 증여재산을 더하고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네. 거기다가 옛날에 받은 거, 지가 받은 거 뺍니다. 네. 그러면 얼추 내가 받을 게 나옵니다. 네. 자녀들이 기업을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나오실 때는 주로 이거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셔도 얼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 값을 갖고 서로 협의를 하시면 사실 크게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재판은 어차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물론 요게 이제 당사자는 알고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좀 이제 틀릴 수 있겠죠. 왜냐면, 야, 너 아버지가 사줬잖아, 집. 그래. 라고 하지만 재판 들어가면 입 싹 닦아버립니다. 재판 들어가서, 야, 네 집 아버지가 사줬잖아. 무슨 개소리요. 내가 벌어 샀단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너 옛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전세자금 해줬잖아. 강남에 5억. 뭔 소리요? 재판장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증명해야 된다, 이걸.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내가 옛날에 증여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닦습니다, 보통. 물론 뭐, 자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3억 받았다. 그러면 뭐, 자기 상속분에 3억 까이는 거죠. 근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입증 네가 해봐라. 입증 실패하면 뭐 3억 안 까이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거 갖고 하는데 이거 갖고 만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원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만 비록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근거로 이렇게 계산을 뽑으면 서로 서운하지 않게 여기서 조금 조절해서 뭐 잘하는 자녀가 있었다면 부모님한테 조금 더 주고 뭐 그래도 뭐 장남이면 또 어머니가 특별히 생각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명절에 또 모이고 또 조카들도 봐줬을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주고 너무 과하지 않게 내가 서운하지 않게 또 장남이 뭐 욕심이 과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받고 합의를 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근데 장남이 뭐 욕심 부린다? 재판입니다. 그때는 왜?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0입니다. 그냥 장남. 그런 장남들 많습니다. 너 0입니다. 물론 이거 증명해야겠지만. 자, 그래서 상속분은 보통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혼외자도 마찬가지고, 뭐, 사후인지자, 혼외자의 사후인지, 후에 나와 있는 상속에 받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자, 유료번역이 조금 이제 뭐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속분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계산이 어렵다.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뭐 반포에 뭐 집에 뭐 지방에 마땅히 뭐 재산세를 거의 뭐 그 시에서 가장 많이 내는 집안 뭐 이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면 저희가 이거 싹 다 뽑아줍니다. 이거 싹 다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뽑으시면 상속재산분을 협의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강만 더 하고 다음에 다시 오늘 또 3시에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시 25분입니다. 35분 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 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에 관한 농담을 차임, 유류분, 또 그 사후인지자,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요기 정해졌을 때 그 이후에 임대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길었습니다. 길었고 좀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